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만 도내 두 곳 중학교에서 유사한 딥페이크 사건이 벌어졌는데 같은 학교 학생과 교사가 대상이었습니다. 사건은 주도를 한 것으로 알려진 3학년 남학생 A군이 자수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 학부모들은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른들보다도 무서울 수가 있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이용할 줄 아니까. 학교로부터 사안이 접수가 됐고요. 접수가 돼서 저희가 조사관을 배정해서 사안 조사를 하고 학교와 협의해서 이 조사 신고서가 와서 지금 학교에서는 학폭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전주와 완주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사건을 살펴는데요. 이번 시간 사건을 취재한 박원기 기자 그리고 또 최창용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 기자, 이번 보도를 간략하게 간추린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핵심적인 사안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 그 디지털 범죄가 상시 노출돼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 특히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왜 학교 현장에서의 처벌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불만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성폭력 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서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는 등의 행위와 그렇게 허위로 편집된 영상물들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경우에도 다소 가중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처벌의 기준이 되는 그 양형 기준은요, 최하 하한 1개월의 징역에서 8개월 내지는 최대 2년 6개월을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의 경우에도 4년형을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은 아마도 허위의 영상이라는 점에서 실제 피사체가 존재하는 그런 범죄에 비해서 다소 피해가 경미하지 않나 이런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현재 처벌 규정과 양형 기준이 불만의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만 14세 미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 그 하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뜨겁긴 합니다만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경우에 가해자가 이런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불만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네,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측, 그러니까 가해 학생 측에서는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또 가혹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저 역시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 측의 불만 역시 상당히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처벌의 수위와 함께 인정된 사실이 과연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제대로 확정이 되었는가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를 조사하는 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였는가 이런 불만들이 사실은 더 근본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 과정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실 인정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심한 조치와 함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량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의미한 노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박 기자, 이 취재를 하면서 학교 폭력 부분에서 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오해 부분이 있었다고요. 어떤 겁니까? 그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개최를 한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네. 않습니다. 학교 그 폭위는 지역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건데
우리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폭위는 뭐 학교에서 열렸다, 뭐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교는 그냥 사안 조사를 하고 진행해 보고를 합니다. 이런 학교 사안 조사와 별개로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전담반을 파견해서 별도로 아이들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사안 조사를 또 실시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회의도 열지 않는다는 것,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담당자 교사분들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들을 토로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네, 그렇지만 학교장 자체로 좀 종결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 피해 사실이 매우 적고요. 그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서 그 자체 종결에 동의를 하면 그 학교장의 자체 종결 사안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사안도 그렇고 이 학교 밖에서도 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디지털이나 온라인 범죄는 특히나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우리 교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의 어떤 아이들을 관리 지도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데, 이제 우리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 폭력을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블루오션으로 생각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만큼 부모들의 특징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 모든 거를 책임을 학교에다 그냥 떠넘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뭐 학교에서의 어떤 사안이 종결이 되더라도 아이가 집안에서 어떤 부모님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뭐 뉘우침이나 이런 기색 없이 학교에 생활한다라면 그건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좀 성인지 감수성이나 세대 감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장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육에서의 어떤 한계를 토로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세대 감성의 어떤 다른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들에 따르면요, 그 학생들의 남성적 일탈을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조금 묵과하고 방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징계 이후 생활에서 뉘우치는 기색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을 수가 없고 그냥 뻔뻔하게 돌아다닐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 학생들 경우에는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사회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아직도 낮은 상황인데 가끔 또 학교 또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과 사회에서 배우는 성적 어떤 그 도덕이 취약한데 학교에서 처벌이 강하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가해 입장에서도. 네.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해 학생들 또 가해 학부모 측에서는 자신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미 파악이 되면 뉘우치는 기색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법은 항상 사회 현상을 사후적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연히 변화하는 사회 현상과 발전하는 기술에 맞추어서 법을 정비하는 노력도 게을리할 수는 없겠죠.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에 대한 애정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더욱 진화할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에 보다 친화적인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또는 범죄 행위에 나갈 것도 뻔해 보여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그리고 사회의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인간에 대한 존엄과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에 관해서 좀 더 깊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교육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영 변호사님, 박원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